네, 안녕하세요. 컬럼 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컬럼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 얼마 전 그 세계일보 7월 15일자예요. 네. 지방균형재정보다 재정분권 우선돼야 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제가 보기에 컬럼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사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보육 때문에도 뭐 재정 말하자면 지방 재정하고 중앙 정부 간에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문제 갖고도 좀 논란이 있고 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꺼내기 앞서 좀 크게 최근에 말하자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하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칼럼 쓴 그 배경은 예. 그 당시에 그 보육 정책 관련해서 한 것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사실 그 혜택도 지방으로 예. 갔는데 결정은 그 중앙에서만 하고 지방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이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앙과 지방 간에 일종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뭔가니까 우리가 그 분권이라는 큰 구조하에서 어떤 한 특정 지방에서 보육이 필요하다면은 그 보육이 스스로 하려고 했으면은 그때 중앙에서 한 50% 도와주면은 그 지방은 굉장히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또 어떤 지방은 자기는 그 보육보다도 어떤 뭐 다리 놓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그 지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다리 놓기 바쁜데 왜 지금 갑자기 보육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그 지방마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이제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재정을 누가 분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 분권의 틀을 요번 이 그 보육 정책을 통해서 다시 보고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 정부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자주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이런 그 지방 재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먼저 선행돼야 될 사고가요. 그 분권이라는 이 큰 틀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뭔가 이전 재원이 존재한다는 그런 환경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지방은 분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울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지방일수록 어떤 뭐 이래 중소지방일수록 가서 울면은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지방민을 위한 그 세출 그런 부분은 전부 중앙에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 균형이라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확실한 거는 분권이라는 개념하고 지방 균형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왕 이 분권이라는 개념하고 이 지방 균형이라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권이 잘 되면은 지방이 균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이 망할 수도 있도록 놔주는 것이 분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 및 지방 균형 개발 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단초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은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권과 지방 균형을 일치시키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왕왕 요번에 이제 이런 보육 이런 정책에서처럼 항상 혼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분권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방마다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뭘 할 건가 하는 것은 그 지방 정부 스스로 결정하되 그 부담은 반드시 그 지방 주민이 지도록 하는 그게 기본이 돼요. 기본이 됩니다. 그 기본 하에서 이제 지방 재정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럼 마치 말하자면 이제 시장 경제란 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벌고 자기 책임하에 하되 정말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정부가 일정한 정도까지는 그렇죠. 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도와주는 자체가 또 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상대는 원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새 뭐 다른 각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방의 호화청사, 네네. 어느 뭐 구에 이 청사가 지방 재정 자립도가 얼마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청사가 엄청나게 호화롭다 예. 하는 이런 그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분권 구조를 잘못 짜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화청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 돈은 중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짜입니다. 자, 공짜인 경우에는 호화판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 돈이 주민들 직접적인 100% 부담으로 된다면은 예. 절대 그런 호화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실용적인 무슨 그런 말씀인지 금으로 가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이 낭비, 예. 보조리 하는 이 지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권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서 다시 말해서 예. 분권의 이런 개념보다 감성적인 어떤 그 지방 균형이라는 예. 이런 그 용어가 앞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병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 말하자면 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동기부여 구조가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호화청사라고 비판하는 그 모습이 있네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지방 재정 문제 그 방만하게 그렇게 되는 데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한편으로 좀 그렇게 조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비판하는 꼴이 돼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풀어가려면 결국은 큰 원칙부터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건 이제 큰 원칙이 거듭 강조하지만은 네. 분권의 예. 그 원칙을 먼저 깔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한계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균형이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 분권과 지방 균형이 예. 같은 그 가정치를 가지고 예. 이 지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예. 항상 부작용과 예. 낭비와 혼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말 그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곳에 좀 일부 도와주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머릿속에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컨대 어떤 지방이 좀 이 재정이 나쁜가 형편이 그 안 좋으면 그 도와주는 것이 마치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예, 예.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정 자립도인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이런 그 분권의 논리와 지방 균형의 논리가 이 한국에서는 분권 논리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예, 대체로 보면은 그 지방 균형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그 대표적인 지표가 재정 자립도입니다. 예, 항상 지방 재정에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재정 자립도부터 예. 이야기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분권 개념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모든 그 인덱스는 그렇지만은 좀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네. 말해서 가치에 있어서 중립적인 그런 이제 지표를 가지고 정립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부모는 예.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 예, 예. 플러스 예.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이전 재원 예, 이것이 그렇죠. 부모입니다. 전체죠. 예, 예. 근데 분자는 지방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예를 들면 30%밖에 안 된다. 예. 꼭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은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한 비율이 30%입니다. 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이 3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돈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돈을 주면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더 떨어집니다. 예. 줄수록 더 떨어지고. 네. 예. 중앙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분모가 더 커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은 예.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는 돈을 지금 이 순간에 일제히 끊어버리면은 예. 모든 지방의 재정 자립도는 100%가 되는 그렇게 것입니다.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인덱스는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분권이라는 이런 개념을 혼동시키는 예, 다시 말해서 지방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중앙에서 계속 조점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예. 항상 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빠짐 못 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인덱스입니다. 예, 지표입니다. 근데 왜 진짜 이게 언론 기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그렇게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주로 쓰이는 논거로 주로 쓰이더라고요. 근데 지방 재정에 대한 이 인덱스가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이런 인덱스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이런 인덱스 안 씁니다. 조금만 우리가 논리적인 눈으로 조금만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인덱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직간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랫동안 정착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많은 또 이런 뭐 이래 이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지방이 어렵다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남바로서 이집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합쳐지면 자기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심의라든가 세출 심의라든가 이런 게 말하자면 중앙으로부터 이전이 많이 될수록 그 심의 같은 걸 심의를 적당히 하는 게 그 지방으로는 더 합리적이죠. 의회가. 그렇게 되고 그 낭비적인 지출이 많아지고 그와 동시에 또 더 의존적이 되고 참 이상한 구조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열심히 일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아, 그렇죠. 표시가. 그렇죠. 그만큼 지방세를 지방 주민의 그 부담을 줄여들면서 공짜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힘줄 수 있는 거죠. 참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균형이란 이름 하에 조금 어려운 말하자면 그런 세출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거둔 게 얼마 없는데 더 많이 줄수록 사실은 또 더 낭비가 될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 말하자면 그 선심성 내지는 그 낭비적인 건 더 많아지고 또 주민들은 그걸 보고 또 뭐 사업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또 뽑아줄 수도 있고 그 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틀을 갖춰줘야죠. 어차피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에 공짜돈을 많이 따오면은 그 지역민한테 인기도 끌게 되고 이런 그 하나의 그 빈곤의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호화청사라든지 그리고 뭐 경전철 뭐 매월 뭐 몇십억의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거는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면은 절대 그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생각하면 참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바로잡기 이런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상의 그 분권이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 내지는 보완적으로만 그 다른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그게 확고하게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학자나 중앙정부 내지 정부 측이나 이런 인식이 회장님 재정학회를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아직 많이 모자란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학계나 이런 우리의 풍토는 지금은 다른 사회학도 뭐 대체로 대동소이하지만은 어떤 이런 분권이라는 것이 결국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에 보면은 그 틀을 잡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 균형, 형평 이런 쪽에 이 가치관이 더 높게 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풍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연구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균형, 형평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이런 그 효율에 그래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한때 왜 그 돈의 가치, value for money, 그러니까 재정 그 세출 이런다는 그 도대체 얼마나 가치있냐 이런 걸 따진 게 중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중시하고 하는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참 갈 길이 먼 그런 상태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의 틀을 잡으려면은 우리가 예. 이제 분권을 이렇게 하면 크게 두 가지 분권을 알 수 있는데요. 세입에 대한 분권하고 예, 세출에 대한 분권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세입 분권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지방세는 전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방 정부의 어떤 그 고유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지방세를 만들 수도 예. 있고 세율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런 그 분권이 세입 분권의 한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요번에 이제 보육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예. 세출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 이 보육처럼 보육 정책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보육 정책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그 지방에서 똑같이 예. 보육을 공짜 보육을 시행한다 이렇게 예. 놓으니까 어떤 특정 지방은 보육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 그걸 해야 되는 예, 것이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출 분권에 있어서도 모든 지역에서 뭐 설명서 이제 뭐 all or nothing처럼 예. 일찍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떠나가지고 예. 조금 이제 이 비대칭적으로 그렇죠. 어떤 네. 지역에 있어서는 뭐 보육을 뭐 한다는 예, 것이고 예, 예. 어떤 쪽에서는 뭐 다리를 더 놓는다는 거 예, 이런 예, 식으로 세출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탄력적인 예. 그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예. 이런 거 세출 분권을 같이 예, 이루어야지만이 지방의 특성을 예. 반영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 재밌게 표현을 하셨어요. 옆 동네에서 지출한다고 따라할 필요가 없다. 그 동네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 동네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만 찾아서 그걸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사실 국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국민한테 한꺼번에 제공되니까 중앙정부 수준에서 다 이렇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라 지방의 사정들을 잘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출에 대한 결정을 지방정부가 하게 하고 뭐 필요하면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부담도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하신 말씀이 그래서 특징은 지방이 다양성이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재정 정보가 잘 제공돼서 주민들의 선호와 이게 잘 어떻게 쓰이는지 그 잘 이게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좀 전문적인 티브라는 학자가 그 발로 하는 투표인가요? 네. 좀 쉽게 좀 풀어서 이거하고 어떻게 관련된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티브가 1954년에 네네. 그 획기적인 그 논문을 썼는데요. 가장 그 큰 어떤 공헌이라 볼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그 사무엘슨 교수가 공공재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네네. 공공재는 정부가 나름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다시 예. 말해서 정부 개입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예. 우리가 사포트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했었는데요. 예. 티브는 거기서 티브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개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예. 이 국방이나 외교 같은 이런 이 국가 전체의 공공재가 아니고 예. 지방의 공공재, 예. 지방 단위에서 예를 공원이라든지 예. 보육이라든지 많은 부분은 지방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입니다. 예. 이런 공공재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필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이제 발로 이제 뛰는 투표라는 것인데요. 예.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그거 똑같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이 지방 정부입니다. 예. 자, 이 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주민들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맞지 않는 정부 같으면은 예. 이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면은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이 지방의 예. 특성하고 맞는 이렇게 예. 이제 하나의 지방이 어떤 클러스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 공공도서관에 노인들이 보기 쉬운 큰 활자의 책이 많다면 그게 지방정부가 그 지역 주민의 분포를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방마다 달라 어떤 지방은 공공도서관이 큰 활자가 많으면 노인들이 또 그쪽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런 재정 정보가 잘 보급되고 또
전체 국민들 그러니까 국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은 좀 지방 차원에서 책임지고 자기들 재원으로 이제 거기에 맞게 제공하고 또 약간씩 다른 사람들 찾아서 떠날 수 있고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종합해 보자면 제가 이 컬럼을 읽고 가장 대중적으로 몇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재정자립도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지만은 절대 재정자립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단 사용하는 그 순간에 의식이 거기에 함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조금 좀 한 마디 더 드리게 되면은 예. 지방 재정 자립도가 예를 들면 10%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안 된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민간에서 그런 상태 같으면은 많은 사람을 해고합니다. 똑같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10%뭐 이렇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돈이 없으면은 공무원들 반으로 자르는 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어떤 그 시골에 간다 하더라도 그 시골에서 가장 좋은 빌딩이 군청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이런 그 하나의 인덱스를 가지고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민간 논리로 같이 이렇게 이 여가에서 보게 되면은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뭐 제대로 안 되면은 군과 군이 합하게 될 겁니다. 또 많은 그 이 공무원을 자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 10% 되는 이런 구조가 예를 들면 70%, 80%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이 구조로 보면은 절대 그걸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정 자립도라는 이 인덱스를 일단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큰 방향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분권하고 재정 균형 재정 내지는 균형 발전, 지방 이걸 갖다 자꾸 뒤섞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또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다른 개념 같으면은 어디에 정책의 가중치를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서부터 빨리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분권과 지방 균형이라는 이 두 개의 어떤 가치관에서는 반드시 분권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동네마다 다 다르고 말하자면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말하자면 국방이 아닌 다른 종류의 서비스들은 조금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출 정책에 있어서 지방 정부에 완전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정책을 중앙 정부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분권의 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유게 할 것인지 다리를 놓을 것인지 하는 그 원칙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유 참 사실 짧은 컬럼이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또 많은 사람들의 각성 노력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회장님 참 재정학회 우리 현진건 회장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대로 잘 되면 우리나라 참 잘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오늘 컬럼 잘 필자로부터 직접 잘 들었고요. 저기 방송을 듣는 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셔서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시고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컬럼의 말하는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